그 주요 이슈나 좀 주목하시는 그런 변수들이 혹시 있을까요? 이거는 10명 물어보면 그 중에 8명은 같은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국발 관세입니다. 단기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기업 자체적으로 쌓아놓은 재고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재고들이 모두 소진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들여오는 재고들에 대해서는 관세가 적용될 거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물가라든가 거래량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관세가 얼마나 오래 높게 지속될 거냐가 좀 관건인데,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인 영향을 보면은 이 관세가 금리에 영향을 미칠 때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미국 금리를 최대한 면밀하게 관찰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게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로는 미국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그 미국이 파산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좀 베팅을 하고 있냐,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엔 문제가 되는 게, 미국 MMF 시장, 그러니까 단기 자금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시장 규모가 되게 플랫하게 유지가 됐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결국에는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머니마켓에 있는 돈을 실제 투자로 좀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금리가 낮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단기 금융시장에서 빠져서 이제 좀 더 수익이 높지만 위험한 실질 투자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관세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은 아무래도 MMF에서 돈이 안 빠지고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해서 관세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 분야 나오니까 확실히 깊이가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다음 거인데, 어쨌든 금리나 인플레이션, 환율 등 주요 변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실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방준비위원회, 뭐 줄여서 연준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설정할 거다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네, 이제 연준에서 경제 박사를 딴 세계적인 석학들 수백 명이 모여서 열심히 미래 예측을 내고, 그리고서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점도표를 발표하는데, 쭉 따라가 보면은 연준도 틀립니다. 연준이 우리가 이렇게 낼 거야 라고 하는데, 실제 그때 가서 보면은 그렇게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달라지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를 맞추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좋은 지표가 그 연준에서 발표하는 Forward Guidance, 거기서도 또 점도표가 되게 좋은 지표가 될 거고, 그리고서는 선도금리라고, 그 미래에 얼마에 내가 돈을 빌릴 건가,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지표가 됩니다. 그것도 거의 다 규격화돼서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미래에 얼마나 빌릴 거다, 그리고선 내가 미래에 얼마나 빌려줄 거다, 그런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선에서 형성되는 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중론이다라고 보시면은 그게 제일 좀 정확한 값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어쨌든 국내외 주식시장 주장의 전망인데, 개인적인 의견도 괜찮고 아니면 좀 투자자들이 어떻게 가능성을 가지고 나가면 좀 좋을지. 요새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니까 뭐 그쪽부터 먼저 이야기하면은, 저는 AI랑 전력이 대단히 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발전하는 게 대단하거든요. 특히 올해 좀 더 고도화된 AI가 나왔을 때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제가 이제 연구원 시절 때 작성했던 페이퍼랑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이제 금방금방 리서치 내용들을 뱉어내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신입을 안 뽑는다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좀 AI가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과 그리고 AI를 서포트할 수 있는 전력 부분이 많이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몇 년 전부터 돌아서 주가도 많이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기도 하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꺾일 수 없는 트렌드로 계속해서 좀 AI 투자나 아니면 전력 투자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산업은 결국에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어떤 부분이 살아남을 수 있나에 대해서 이제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도 자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몇 개가 없더라고요. 거기에가 워낙 좀 인건비도 싸고, 그리고는 국가적으로도 많이 밀어주고 체급도 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석화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좀 밀리지 않을까. 이미 석화는 많이 밀렸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중국용 진입장벽이 있을 만한 산업이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엔터와 방산이 좋은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이 뭐 지금은 미국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심심하면은 이제 나와서 속된 말로 어그로를 끈다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B2C, 그리고선 특히 또 대중의 호의를 많이 받아야 하는 엔터 산업 쪽에서는 중국계 엔터사들이 일종의 좀
디스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방산도 이제 뭐 무기가 얼마나 좋고 싸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좀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이든 중국이든 자기 자신들의 정치적 어젠다를 위해서 수출이나 수입을 금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서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수급을 할 수 있는 한국산 방산업체가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권, 부동산, 대체 투자 등 이런 자산별로 거창한 전망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아는 게 많이 없어서 말씀드렸다가는 나중에 누군가 책임지라고 오실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V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 작년에 파두 문제가 터지면서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을 좀 깐깐하게 잡기도 하고, 그리고서는 경제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신규 투자되는 건도 적고 해서 지금 많이 자금이 부족한 상태인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럼 지금이 투자 적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기관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진 않을 거고 아마 개인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 VC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그런 모험 자본을 많이 유치하고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 조합으로 VC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소득 공제가 좀 큰 폭으로 되다 보니까 누진세 크게 내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 활용하시면은 좀 세금을 많이 줄이면서 VC 투자 익스포저를 늘려나가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즘에 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투자 전문가로서 조언해 주실 내용 혹시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결국에는 다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기관 투자자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에서 이기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들은 정말 밥 먹고 그것만 공부하시는 분들이고, 제일 좋은 대학 나온 분들이 제일 좋은 교육 받고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적정 가격 구하고 거기에 투자를 해서 사실 정보 측면에서 기관 투자자를 이기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대신에 개인 투자자들 장점이 있으면은 첫 번째는 이제 얼마든지 길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랑, 그리고선 소형주 접근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좀 성과가 안 나오면은 위에서부터 쪼이기 시작합니다. 올해 성과 왜 이래? 아니면은 올해 성과도 너무 길죠. 이번 반기, 이번 분기, 이번 달,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 피터 린치처럼 그냥 사서 묵혀둘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허용하는 하우스도 있겠지만 아닌 곳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자신을 쪼은 거 말고는 아무도 쪼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정말 저평가된 우량주에 투자해서 좀 장기간 기다려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형주 접근 가능성입니다. 대형사일수록 유동성 관리를 해야 돼서 작은 소형주에 투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가 몇백억, 몇천억을 굴리는데 시총 몇백억짜리에 투자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정말 주가가 올랐을 때도 그걸 파는데 한 세월이어서 애초에 투자할 수 있는 기관에서 좀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소형주 섹터에서는 개인들도 좀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혹시 있나요? CFA를 하면서 이제 내가 얼마나 모르고 투자했는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히 재무제표를 분석한다든가 이럴 때 좀 숨겨진 요인들이 많거든요. 단순히 말해 좀 오래된 예시긴 하지만 LG전자에서 이제 핸드폰 사업을 중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재무제표를 볼 때도 중단 사업을 빼냐 넣냐에 따라 가지고 실적이 개선됐냐 아니냐가 좀 많이 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행간을 읽고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하는데 이번에 공부한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향후 5년에서 10년간 좀 크게 달라질 투자 트렌드라든가 주시하고 있는 그런 투자 방향성 이런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말을 하면은 AI 앵무새를 들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투자를 하는데 점점 AI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다 내가 엑셀을 돌려서 아니면 열심히 손으로 계산해서 분석을 했는데 요새는 정말 AI한테 재무제표 먹이고 이걸 분석해줘 그러면은 괜찮은 분석이 나오고, 또 반대로 이러한 자료들을 넣고 네가 보기에는 어떤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 이외에 남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안들도 제출을 해줍니다. 그리고서는 내 안이 어떤 것 같아 라고 넣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작성해줘 그러면은 누구 어떤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다시 제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툴들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투자 성과가 많이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나 원칙 혹시 있나요? 대단한 투자 원칙은 아니지만 제 개인이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기는 좀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좀 악질인
요인이 그 앵커링 바이어스입니다. 앵커링 바이어스라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좀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좀 논리적 오류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산 이 주식은 다를 거야. 아니면은 뭐 이 주식은 무슨 이유 때문에 팔 수 없어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계속 들고 있다가 수익률을 많이 훼손하는 경우가 저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자산이 훼손되면은 그 자산은 털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기 자신 마인드 컨트롤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산이 훼손됐다는 증거로 뭐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재고 자산 회전율이 좀 늘어진다든가 아니면은 현금 흐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조기에 캐치하고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잘 잘라내는 게 저 자신도 목표고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도 좀 좋은 목표가 됐으면 합니다. 그 투자를 준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 그런 분들이 좀 올해 시작하기 좋은 뭐 투자 방법이라든가 뭐 상품이라든가 처음에 시작할 때 좋은 그런 것도 추천해 주실 만한 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은퇴하신 워렌 버핏 할아버지 말을 좀 뺏기자면은 미국 지수 추종도 대단히 좋은 선택입니다. 예전에 펀드 스타일 비교를 한번 펀드 스타일이 비교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펀드가 있는데 하나가 액티브 펀드라고 그 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종목이 좋을지 선택해서 자기가 선택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있고 패시브 펀드라고 그냥 단순히 미국 지수 추종을 하는 펀드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액티브 펀드의 80%가 패시브 펀드 수익률을 하회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아무리 좋은 펀드를 고른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80%는 미국 지수 추종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미국 지수 추종 펀드로 시작을 하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좀 갖춰진 상태에서 내가 보기엔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보기엔 이게 좀 더 나쁠 것 같아 그럼 본인이 약간씩 거기서 좀 조정을 해가면서 펀드를 한번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보시고 그리고서는 그게 정말 먹힌다 싶으면은 거기서 좀 더 크게 지수 추종에서 좀 더 크게 벗어나는 식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ETF 이런 상품 말씀이에요? 지수 추종 펀드가 뭐 말씀하신 대로 ETF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일반 펀드도 있는데 ETF가 바로바로 장내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굳이 펀드를 들기보다는 ETF로 가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올해 이제 투자 시장에서 그 전문가로서 생각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 이런 걸 좀 어떻게 투자자로서 관리해야 될지.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경기 침체입니다. 미국도 그런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정도의 사인은 조금씩 보이고 있고 한국도 현재 잠재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서 언제든지 침체는 올 수 있고 주식시장이 일반적으로 경기를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경기 침체 사인이 보면은 주식이 또 떨어지는 거는 언제든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항상 현금 비중 유지하시고 그 시장 좋을 때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또 경기 안 좋을 때 있는 현금으로 떨어진 주식을 매입하시고 다시 또 이런 사이클을 좀 잘 타시길 바랍니다.